자, 계속 보실게요. 자, 한 번은 보셔야 된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 경계까지 보셨고, 자, 밑에 건물은 뭐 별거 아닙니다.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관계 대장 가지고 확인하더라. 방향, 문제점들은 뭐 현장 가서 확인하더라. 그런 내용들. 자, 넘어갑니다. 220페이지. 자, 220 가면 권리관계 나와요. 그죠? 자,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가지고 일단 확인을 합니다. 등기부. 자, 권리에요. 우열이 있나요? 우열. 우열이 있지요. 권리가 어떤 게 더 세냐?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물권이 이기죠. 오케이, 나이스. 예, 물권은 우선적 효력. 물권은 세다. 후순위 물권 기타 채권보다 세다. 우선적 효력. 그래서 물권이 채권에 당연히 우선하고, 같은 물권끼리는 등기의 선후. 등기의 선후. 등기가 빠르면 권리에서도 강합니다. 시간에서 빠르면 권리도 강하고, 시간에서 약하면 권리도 약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채권보다는 물권이 더 센 거고, 같은 물권끼리는 등기의 선후. 자, 그래서 1순위 저당권하고 2순위 저당권이 싸우면 경매에서 누가 먼저 배당이 됩니까? 당연히 1순위 저당이죠. 1순위 저당권이 먼저 2번보다 먼저 배당을 받더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같은 구다. 같은 을구 같으면 우열. 뭐만 가지고 보시면 된다? 순위번호. 1순위, 2순위. 순위번호 보면 1순위가 먼저 2순위보다 빠르다. 더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구가 달라요. 여기에는 을구일 거고, 자, 이쪽으로 할게요. 갑구.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또는 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자, 1순위에 가압류가 걸려져 있어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자, 그러면 갑구의 1순위 가압류하고 을구의 1순위 저당권끼리 붙어요. 누가 이겨요? 접수번호, 그죠? 순위 번호는 둘 다 1순위고 1순위니까 순위 번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뭐까지 봐야 된다? 접수번호, 접수 날짜. 얘가 접수가 빠르냐, 얘가 접수가 빠르냐,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접수 날짜, 접수 번호, 한마디로 줄이면 접수 번호를 봐야 된다. 접수 번호. 자, 그래서 이제 등기법 시간에, 공시법 시간에 권리의 우열은 어떻게 따집니까? 해서, 나온 말이 있어요. 그죠? 동구 같은 구일 때는 뭐만 보면 된다? 순위 번호만 보면 되고, 구가 달랐을 때에는 뭐도 봐야 된다? 접수 번호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동순별점. 동구는 순위 번호. 구가 달라요. 별구. 구가 다르단 말이 그때는 뭐다? 접수 번호 봐야 된다. 그래서 동순별점. 여기에 따라서 권리의 우열을 따지더라. 오케이. 나이스. 자, 재미삼아서 가압류가 접수번호가 빨라요. 오늘 가압류 밑에 저당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얘가 접수번호가 빠르다. 그럼 가압류 밑에 얘가 저당권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경매에서 누가 먼저 배당받을까요? 라고 이제 경매 쪽 가서 그때 가서 또 합니다. 이건 동순위. 민법에서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 가압류 밑에 저당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동순위입니다. 동순위로 배당해줘. 왜냐하면 본질이, 가압류는 본질이 채권이에요. 금전 채권. 저당권은 본질이 물건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물건이 채권보다 세거든. 근데 등기가 얘가 먼저 돼 있어. 그러니까 찍고 짝고 해서 이제 동순위로 그렇게 봐버려요. 그래서 배당에서는 동순위로 안분 배당, 몇 대 몇 이렇게 안분 배당을 해줍니다. 경매 쪽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1순위의 저당이고 2순위의 가압류다. 얘가 물건이고 얘는 채권이고 순위도 빠르죠. 그럼 얘가 절대적으로 먼저 우선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 이제 그런 것들이 경매하고도 연결돼요. 어쨌든 여기에서 일단은 동순별적 요거 하나 일단은 체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권리의 우열을 따지더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이 돼 있다 하더라도 거래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거래 가능하다. 결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느 쪽에서 나올 수 있냐면 중개 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서 혹시라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되는 아파트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겁니다. 거래 가능해요. 그죠? 사는 사람이 그걸 떠안고 사시면 돼요. 나이스. 그래서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하더라. 그 결론. 자, 밑에 핵심 다지는 기본 별표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이거는 뭐 지엽도록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예요. 뭐를 설명한다? 채권 최고액을 설명하시면 돼요. 그죠? 실제 채무액은 의미가 없고 등기된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설명하더라. 오케이. 자, 공모상 검토, 그 다음에 현장 답사죠. 그죠? 실제 권리 관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확인,
설명서에 실제 권리 관계라고 표현해요. 그죠? 등기로 확인이 안 되는 것들. 자, 대표 선수가 3총사가 있지요.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3개가 대표적인 3총사. 등기부로 확인 안 되고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먼저 나오지요. 법정지상권, 요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민법에 공유가 시험 나왔거든요, 우리 쪽에요. 그래서 올해는 공유보다는 이쪽일 거예요.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 이쪽일 겁니다. 또 더 나온다면은 이중매매 이쪽일 거예요. 다 민법 내용이지만 실무 쪽에서 우리 쪽에서 한 번씩 출제가 되거든요. 자, 법정지상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립니다.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은 기본 개념이 약정입니까? 법정입니까? 법정이에요, 법정.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법정지상권. 자, 쭉 한번 전개를 일단 해볼 테니까요. 그냥 쭉 한번 들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지상권이 인정이 되더라. 약정이 아니더라.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공권력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지상권 인정되더라. 그 얘기가 됩니다. 자, 일단 기본 개념이 갑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입니까? 두 개 별개입니까? 별개예요, 그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외국의 대부분 나라들은 토지하고 건물이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을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대부분 나라들은 법정지상권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가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일인 소유에 있다가 이것이 어떻게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니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갑 땅 위에 갑이 건물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토지는 여전히 갑의 것인데 건물이 을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땅 위에 내가 건물을 갖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내 땅 위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내 땅 위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토지 소유자, 야, 네 건물은 네 땅으로 옮겨야지 왜 내 땅 위에 갖고 있느냐? 건물을 옮겨라 이렇게 합니다. 옮겨라. 근데 건물을 옮겨 보셨나요? 이게 안 뽑힙니다. 건물은 뽑아서 옮기면 되는데 이게 안 뽑히면 동산이 안 뽑히니까 부동산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다? 철거하라 그래요. 철거. 결국은 철거하라고 할 텐데 진짜로 철거를 했을 때 진짜로 이걸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동일인 소유에 있다가 땅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수도 없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때마다 건물 다 철거하면 우리나라는 뭐가 된다? 철거 공화국이 돼요. 사회적 경제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멀쩡한 63빌딩인데 땅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땅 주인 다 철거하라. 63빌딩 다 뽀개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요 건물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건물 유지해야 된다. 건물을 유지하려면 이 건물 주인에게 을한테 무엇을 인정해 줘야 됩니까? 타인의 토지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예, 지상권 있겠죠. 지상권. 요 지상권을 누구한테 인정을 해 주자. 건물 소유자, 이 을에게 인정을 해 주자. 둘 사이의 합의, 약정된 바 없다 하더라도 국가 공권력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 공권력으로 지상권을 인정을 해주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취지, 기본 본질은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뭐 하자? 유지시키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건물 유지. 나이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질 텐데 왜 달라지느냐? 이러쿵저러쿵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원인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몇 개가 있다? 5개가 나와요. 첫째가 민법 366조 305조부터 할까요? 305조 전세권 관련해서 법정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가 민법 366조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저당권에 관련해서 법정이 하나 나옵니다. 자, 또 하나가
가담법,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 가담법 제10조, 그 다음에 임목법 제6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임목법 제6조. 자, 이러한 성문법상에 문서화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불문법인 관습법에 따라서도 법정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관습법상에, 그렇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권이 인정되니까 성문화된 규정의 요건을, 법률 요건을 갖췄다면 이쪽으로 갈 거고, 이 요건을 못 갖췄다 하더라도 뭐가 있다? 관습법이죠. 관습법상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철거하겠다. 이 특약이 없는 경우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동일인 소유에 있다가 달라졌을 때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유지가 된다고 보면 돼요. 뭐 때문에? 관습법 때문에. 나이스. 특별히 건물 뽀갠다 철거 특약이 없는 한은 건물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냥 유지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나이스. 자, 다만 이제 이 건물을요 유지를 시켜주자가 법정 취지니까 건물 뽀갤 필요 없죠. 그런데 이 땅을 공짜로 쓰느냐 공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지료, 토지 사용료, 지료는 원칙적으로 준다 안 준다? 준다. 지료는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이냐 유상이 원칙이냐? 유상이 원칙이다. 토지 사용료는 줘야 된다. 하지만 건물을 철거할 필요는 없다. 유지시키자. 나이스. 자, 오케이. 그러면 원리에 따라 5가지인데 305조 이거 잠깐 볼게요. 자, 간단히 봅니다. 305조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자, 305조 전세권 관련해서 갑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하겠죠. 요 건물을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이 여기 들어가서 지금 전세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 놓고 토지를 처분해요. 토지를 누구에게 처분하냐? 자, 토지를 누구한테 처분합니까? 요 토지를 다른 사람 병에게 처분해버렸다. 가정해봐요. 처음에는 동일인소에 있다가 전세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소에 있다가 전세 설정해놓고 땅만 팔았어요. 땅이 병의 소유가 됩니다. 병 입장에서 보면 내 땅 위에 이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을이 그 집에 전세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죠? 자, 이거 철거하라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이거 철거하라 그러면 건물도 뽀개야 되고 세입자도 쫓겨나야 돼요.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도 맞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305조에다 딱 규정을 합니다. 305조에다가 이렇게 해서 토지가 처분됐을 때 토지의 특별 승계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토지의 특별 승계인, 땅을 산 사람은 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전세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봅니까? 이것이 민법의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민법 305조에 나옵니다. 나이스? 그래서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니까 건물의 소유자이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법정지상권은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주인 사이 관계인 것이지 세입자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건물의 주인하고 지상권을 보니까 건물이 유지가 되고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유지되니까 따라서 누구도 보호되더라? 전세권자도 세입자도 보호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나이스 브라보. 그래서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관계다 하는 거. 자, 포인트는 전세권 설정자의 지상권을 살펴본다. 요거 운율이라고 하시면 운율. 랩을 할 때 운율. 설정자에게 설정을 보는 거지. 전세권자가 아니라 설정자에게 설정을 본다. 요 포인트. 자, 366 저당권. 자, 둘 중에 뭐 하나가 저당 잡아야 돼. 저당을 잡습니다. 오셨어요. 갑당 위에 갑이 건물 갖고 있는데 을이 이 집만 건물만 저당을 잡은 거예요. 둘 다 잡을 수 있고 하나만 잡을 수 있죠. 건물만 저당 잡고 돈비를 줬거든요.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저당권을 이 채권자가 무엇을 한다? 실행합니다. 저당권 실행한다는 얘기는 경매로 집어 넣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경매 실행으로 인해 가지고 A가 낙찰을 받았어요. 동일인소에 있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A한테.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땅 주인은 여전히 갑인데 건물 주인은 누가 된다? A. 그럼 이 건물 철거해야 됩니까? 건물을 경매에서 10억 주고 낙찰을 받았는데 땅 주인이 철거하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 철거를 해버렸잖아요. 이혼 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 주인은 요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이 A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306조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저당권 실행으로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졌을 때 그때도 건물 주인에게는 지상권이 인정이 되더라. 철거할 필요가 없더라. 지로는 준다. 오케이. 자, 그 얘기고요. 가담법 10조는 똑같습니다. 저당 잡고 돈 빌려줄 수도 있고 담보 목적으로 요 은행 을이요 가등기 해놓고 돈 빌려줄 수도 있죠. 돈 안 갚으면 가등기에서 뭐 한다? 본등기에서 은행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또는 공적 실행하면 담보 가등기에서 뭐도 할 수 있다. 경매 집어넣어도 돼요. 저당권처럼 경매 들어가게 되면 이 담보 가등기는 뭐하고 똑같이 취급된다.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돼요. 오케이. 그래서 공적 실행 경매로 소유자 달라졌던 아니면 이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했던 처음에는 동일일 수 있다가 소유자 달라졌어. 그때도 지상권 인정됩니다. 여기 가담 쉽죠. 임목법 제6조는 요 건물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임목만 들어가면 돼요. 임목. 자, 수목의 집단이 임목인데 임목법에 따라서 뭐 한 거예요? 임목 등기한 거예요. 그죠? 등기가 되면 토지에 부합됩니까? 토지하고 별개가 됩니까? 토지하고 별개가 돼요. 그죠? 그래서 별도로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하고 등기된 임목을 동일인이 별도로 소유하고 있다가 임목만 저당 잡고 돈 빌려도 됩니까? 되죠. 또 못 갚으면 임목만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동일인 소유에 있다가 임목이 경매로 인해 가지고 땅 주인하고 임목 주인이 달라져요. 임목을 뽑아야 됩니까? 계속 놔두면서 번성 육성시키면서 필요한 거 따와서 적용하고 그러면 됩니까? 계속 둘 수가 있다. 이것이 여기 나옵니다. 임목 제6조. 그래서 임목법 제6조가 우리 중개 대상문 할 때도 나와요. 저기 공인 중에서 저기 맨 앞에 중개 대상문 할 때도 이거 나오죠. 그죠? 나와서 그 얘기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관습법은요. 이러한 명문의 규정, 법률 요건 정확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건물을 철거하는 특약이 없으면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죠? 갑토지위에 갑이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조금 빨리 해볼게요. 이거는 자, 요것을 을이요. 이 토지를 사요. 사는데 위에 건물은 보인다 안 보인다? 뻔히 보여. 건물 보이는데 건물 보면서 밑에 깔린 땅만 사요. 을이. 토지만 삽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철거하라 이런 특약이 없어. 건물 뻔히 보고 밑에 깔린 땅만 사. 건물을 철거하라. 조건으로 걸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파는 사람은 아 건물을 그대로 두어도 되나보다라고 땅만 판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나중에 건물을 철거하라 그러면 된다? 안 돼. 어디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 처음과 다른 말 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철거 조건을 안 걸었다. 나중에 철거하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땅을 살 때에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땅만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나중에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을 필요 없다. 낡은 건물을 철거를 조건으로 땅을 사야지 나중에 건물이 철거되는 거야. 자, 그러한 철거 특약이 없다면 건물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다? 법적인 자본이 되는데 요것도 아니니까 이건 뭐다? 관습으로 가는 거예요. 관습법상의 법적인 자본이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참고로요.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요것이 건물일 때는 뭐가 인정되고 관법지 관습법상의 법정 자본이 인정되고 요것이 건물이 아니라 만약에 분묘라면은 묘라면은 묘를 이장 철거 특약도 없이 밑에 깔린 땅만 샀을 때는 이 묘에 대해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묘일 때는 뭐가 인정된다? 분묘 기지권이 인정돼요. 묘일 때는. 오케이. 그래서 묘일 때는 이것이 분묘 기지권으로 인정될 거고 건물일 때는 관법지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으로 인정될 거다. 오케이. 자, 이것이 이제 법정 지상권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쉽죠?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만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몇 개만 일단 잠깐 정리만 잠깐 할게요. 법정 지상권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성문법이든 관습법이 인정되려면 요건이 일단은 토지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건물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토지 위에 건물, 뭐 요거 같으면 임목,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인 소유이어야 됩니까? 소유자 달아야 됩니까? 동일인 소유야 돼.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동일인 소유야 돼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기를 건물은 계속 가나보다 예측되죠. 자,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동일인 소유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졌을 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 건물이기만 하면 인정되더라. 건물은 불법 무허가 건물, 신축인데 보존 등기 안 된 미등기 건물이다 하더라도 건물이면 민사상으로 민법 관련해서는 지상권 인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건물은 불법 무허가 건물도 인정이 되고 보존 등기 안 된 미등기 건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되더라. 다만 공법 규정에 따라서 불법 무허 같으면 공법상의 철거 명령 대상 될 수 있어요. 공법에 따라 철거할 수 있어. 근데 철거되기 전까지는 민법상으로는 건물에 대한 지상권 인정이 된다는 거야. 나이스. 그리고 민법에서 건물이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기둥과 나이스 뭐라고? 기지벽. 기둥과 지붕과 주된 벽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기지벽 3개가 있을 때 건물이다. 그래서 철봉, 뭐 자전거 보관소 이런 것들은 법정지상권으로 인정되는 건물이 아니더라. 이런 내용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대지 위에는 나대지는 저당권 설정할 당시 나대지는 건물이 있었다 없었죠. 그럼 나대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대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정답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나대지. 그래서 나대지라는 말이 딱 나오면 토지에 건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신축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2개만 더 보태면 여기까지 되셨고 2개만 더 보탤게요. 시험 민법 시험으로도 잘 나옵니다. 자, 나대지는 법정지상권 무조건 인정되지 않더라. 요거 그다음에 2개만 더 보탤게요. 공철신 사건이에요. 공동저당 나오고 철거 나오고 신축 나오면 법정지상권 있지 없지? 없어요. 법정지상권 없습니다. 공철신 나오면 법정지상권 없습니다. 미대 함께 양수,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 대지와 함께 양수, 매수했다. 이런 말이 나와도 법정지상권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미대 함께 양수. 우리 책에 다 있습니다. 자, 미대 함께 양수, 공철신 이렇게 나오면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공동저당. 자, 한 번만 그냥 들어만 보세요. 공동저당. 요 2개를 자, 요 지워도 되죠? 놔둘까요? 자, 요 2개를 한꺼번에 공동저당, 둘 다 저당 잡았어요. 10억짜리 건물, 10억짜리 토지 2개를 담보로 공동으로 담보를 잡았습니다. 공동담보는 수직적 담보도 있고 수평적 담보 있어. 땅 여러 필지 한꺼번에 다 봐도 공동저당이고 수직적으로 땅하고 건물을 다 공동저당이에요. 그죠? 5개 이상이면 담보 목록이 나와야 돼. 어쨌거나 2개를 10억짜리 자, 10억짜리 2개를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줍니다. 많이 빌려준다, 적게 빌려준다. 많이 빌려줘. 20억 정도 빌려줬어요. 그런데 건물이 철거됩니다. 담보가 2개 있다가 건물이 날아가고 철거되니까 이제 뭐밖에 없다. 땅밖에 없어, 땅. 그 땅 가지고 경매 집어넣어도 20억 회수가 된다, 안 된다? 채권 회수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위에 또 건물이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지상권 인정되느냐? 지상권까지 만약에 인정된다면 남아있는 토지담보 하나, 그것도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면서 지상권까지 내면 지상권의 부담을 받는 토지담보밖에 안 돼. 담보가치가 반에 반을 또 줄어요. 그거 경매 집어넣으면 처음에 빌려줬던 돈 20억 회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보호입니다.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빌려준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저당 철거 신축됐을 때는 그 건물에 대해서 지상권이 되지 않는다. 오케이. 요것이 본질적으로 이거하고 똑같아. 나대지. 나대지는 담보 가치가 큽니까 적습니까? 커요. 건물이 있는 밑에 깔린 땅보다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가 수요도 많고 담보 가치도 커요. 이 담보 가치 큰 것을 담보자가 돈 많이 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상치 못하게 건물이 올라가 버려. 그러면서 건물 소유자하고 달라지다는 이유로 건물이 이제 지상권이 돼버려. 그러면 이 토지가 지상권의 부담을 받는 담보밖에 안 되지. 경매 집어넣어도 이거 회수가 된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사실은 본질이 같은 거야. 맞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 대지 함께 양수인데 이 땅에다가 자, 건물 하나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신축을 했거든요. 신축을 했는데 아직 보존 등기 안 돼 있어요. 갑이 자기 땅에다가 건물 하나 신축을 했어요. 보존 등기 안 됐어요. 보존 등기 안 해도 건물은 갑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안 한다? 합니다. 보존 등기 안 해도 건물 지으면 지은 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땅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어요. 요것을 미등기 건물 요거하고 밑에 깔린 대지 요 두 개를 한꺼번에 누가 삽니다. 을이 샀다고 가정해봐요. 을이 밑에 깔린 땅도 사고 미등기 보존등기 안 된 이 건물도 같이 샀어요. 함께 양수 둘 다 샀어요.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요 건물 부분에 보존 등기 안 돼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받은 거야. 그러면 이 건물은 여전히 누구 겁니까? 갑 거지, 갑. 건물 지은 자 거죠. 이전 등기를 을이 못 받았으니까 여전히 갑 거다 그 말이에요. 토지는 등기를 받은 거고 을이. 그러면 요 당시에 땅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건물은 이전 등기 못 받았으니까 여전히 갑 거죠. 소유자 다르잖아요. 그리고 요것이 저당 잡혀고 경매 넘어갑니다. 또는 요것이 처분됩니다. 그러면 저당은 설정 당시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이다 아니다? 동일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상권 인정된다? 안 돼요. 안 돼. 맞어요? 동일 소유가 아니다니까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포인트가요. 미대 함께 양수. 함께 둘 다 샀는데 토지는 등기받고 건물 등기 못 받았다. 그 상태에서 토지가 저당 실행이 되었다. 지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오케이. 둘 다 담보 잡았는데 하나가 철거돼야 담보 하나밖에 없는데 위에 건물이 올라간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나이스. 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법정 지상권 이야기였어요. 오케이, 나이스. 자, 그러면 이제 자 되셨고 우리 교재 가보시면 220 오른쪽 221 305 366 오른쪽 위에 가담법 10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으니까 가담법 10조 그 다음 또 임목법 몇 조가 나온다? 임목법 제6조 자 임목법 제6조에다가 페이지 하나 적습니다. 16페이지 임목법 제6조 거기에다가 16페이지 하나 적으시고 갔다가 금방 옵니다. 맨 앞으로 가시면 16페이지 한번 가보실게요. 자, 맨 앞에 16페이지 중개 대상물에서 뭐가 나온다? 임목 나오죠? 임목 16페이지에 맨 아랫동네 가시면 똥골뱅이 5번 있습니다. 똥골뱅이 5번 거기에다가 별표 하나 딱 치시고 거기에다 페이지 하나 적으십니다. 221페이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맨 밑에 5번 한번 읽어볼게요. 임목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였다가 임목과 토지가 동일 소유 저당권 실행으로 임목과 토지가 달라졌다.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의 지상권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간주 규정. 추정한다. X 본다. 간주. 임목법 제6조 법정 지상권이 성립. 거기에다가 221 딱 적으시고 나이스. 220페이지 딱 가시면 아까 그 페이지. 아하. 그래서 성문법상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제 오시면 똥골뱅이 3번에 관습법이 있습니다. 그죠? 관습법은 주의사항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건물 철거하겠죠.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이 땅만 샀을 때는 나중에 철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관습법상의 보장. 자, 그 다음에 판례들이 쭉 나옵니다. 판례, 주요 판례. 자, 1번 등기를 놓지 않는다. 편안하게 보실게요. 2번 별표 어느 하나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건물 소유자이면서 지상권도 가지고 있어요.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건물 따로 처분, 지상권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 3번 별표 치십니다. 3번 별표. 건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 땅 나오면 무조건 법정이 자본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시험도 이거 정답 처리 많이 합니다. 나대지 말란 말이야, 이 사건이요. 나대지 개념 딱 나오면 무조건 없어요. 무조건. 나대지 말란 말이야. 자, 4번, 5번 묶으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다 하더라도 법적인 사건 인정된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지상권 인정된다. 자, 5번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뭐는 있어야 된다. 기지병이 있어야 된다. 기둥과 지붕과 주된 병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메뉴로 갑니다. 222페이지 6번 유명한 판례. 자전거 보관소 철봉은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상권하고 관계없다. 자, 그 다음에 7번도 민법에서 많이 나온 거. 7번도 별표 칠게요. 별표. 이미 법정 자본이 성립되어 있어요. 이미 건물 있고 지상권 이미 법정 자본이 이미 성립되어 있어요. 근데 건물이 철거된다. 지상권 살아 있습니다. 신축한다. 더 크게 신축했다. 지상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기준은 새 건물 기준입니까? 옛날에 인정된 구건물 기준입니까? 구건물 기준. 그래서 구건물 기준으로, 옛날 건물 기준으로 지상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요거. 자, 그 다음에 8번은 원시적으로 동의를 필요는 없다. 세상 첫날부터 동의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는 소유자 달랐다가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유자 같아졌어. 그럼 그때부터 법적인 사건은 새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이스. 자, 그 다음에 9번 별표. 9번 별표. 공철신 이야기. 9번 별표. 민법도 시험 정답 처리 많이 합니다, 이거요. 9번에 공동저당. 둘 다 한번 잡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따옴표. 철거 나와요, 철거. 건물이 깨지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온다? 그 밑에 줄에서 신축 나와요. 공철신.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오케이. 법적인 사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별표 크게 치시고. 공철신. 자, 그 다음 10번도 별표. 밑에 10번에 별표. 미대 함께 양수. 미등기 건물을 대지 어떻게? 함께 양수. 함께 양수. 미대 함께 둘 다 샀어요. 토지만 등기받고 건물은 등기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소유자 달라지. 지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지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오케이, 나이스. 자, 11번.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나대지 땅 나와요. 별표. 나대지 땅 나오면 환매권 행사하고 어쩌고 다 필요 없고 맨 끝에 애시당초부터 법적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나대지 말란 말이야. 오케이. 자, 12번. 12번도 우리 쪽에서 시험 나온 판례입니다. 12번도 별표 칠게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데 지상권은 물권이잖아요. 센 권리가 인정되는데 고만 지상권자가 땅 주인 찾아가서 무슨 계약을 합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 동그랗게 빵 체결해버려요. 임대차 자, 혹시라도 나중에 혹시 헷갈리실까봐 계약을 제의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시했다, 조건을 제시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뭐 했다는 거예요? 체결했어요, 체결. 지상권자가 그렇죠? 땅 주인 찾아가서 약하고 약한 임대차 월세 계약을 한 거예요. 물건을 갖고 있는 자가 채권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 물건을 뭐 한 것으로 본다? 포기한 것으로 본다. 포기. 그래서 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오케이. 자, 단순히 제시한 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죠? 요거 왜 요거를 구별하시냐면 나중에 점유취득시효 민법에서요.
취득시효가 인정돼 20년 넘었어. 점유 취득시효. 자주 점유, 공연 평원. 요건 다 갖췄어요. 그랬는데 매수를 제의합니다. 매수를 제의했다고 해서 점유 취득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단순히 매수를 제의하는 거하고 이건 완전히 계약을 체결한 거 구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계약을 했다면 기존 거 포기한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13번은요. 지로는 준다, 주다. 준다, 별표 빵. 지로는 지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셨다면 거의 완벽합니다. 법적인 상권. 어떤 문제가 우리 쪽에 나와도 다 풀려요. 자, 고생하셨고 넘어갑니다. 유치권 320조. 유치권 물건하고 유가증권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을 전부 다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계속 점유 유치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유치권. 민법 320조. 결련성,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관하여 생긴 채권.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견고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결련성이 없는 것들은 유치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오른쪽에 갑니다. 포인트만 찍을게요. 오른쪽에 223. 우리 쪽에서 시험 나온다 하면 나오는 게 빤합니다.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공사대금 채권은 건물 자체를 공사한 거잖아요. 유치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 성립이 된다. 자, 2번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증금 채권은 유치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건물 자체로부터 생긴 게 아니요. 보증금 계약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나이스. 자, 그 다음에 3번에 권리금 반환 청구. 권리금도 유치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권리금 계약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건물 자체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또 하나 더 산다면 매매 대금요. 매매 대금도 매매 계약에서 나온 거죠. 건물 자체를 수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매 대금도 유치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사대금 채권은요. 유치권 성립이 된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 4번. 유치권은요, 그냥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지. 계속 유치,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인 것이지. 우선 변제권은 있다, 없다? 없다. 우선 변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자에게 돈 달라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낙찰자가 경매에서 낙찰받았다. 유치권자는 건물을 안 넘겨주고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 낙찰자에 돈 달라.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은 별표 칩니다. 지금 핵심 내용, 핵심 판례들만 딱 했기 때문에 뭐 줄일 만한 게 없네요. 그죠? 5번. 아이고, 야, 이거 법무사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왔는데. 자, 5번 갑니다. 경매 등기.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 경매 등기 후. 경매 등기가 되어서 압류 효력이 생긴 후입니다. 후. 포인트가 뭐냐? 두째 줄에 후 동을 치면 돼요. 경매 등기된 후. 경매 등기된 후의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대항을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못해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경매 등기된 후, 즉 압류된 후의 것은 뭐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하면요, 채권자가 경매 집어넣죠? 법원에서 경매하겠다 말겠다 경매 개시 결정하거든요. 경매하겠다로 결정되면 그것을 등기부에다 등기합니다. 경매 등기. 경매 등기되면 그것을 법원에서 뺏었다는 압류효력이 생겨요. 법원에서 뺏었다라고 등기까지 다 공시까지 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공사 들어가. 그 다음에 유치권 성립돼요. 낙찰자에게 대항을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은 경매 등기되기 전, 압류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하고 있어야 돼요. 나이스? 자, 똑같은 얘기인데 2번 판례에 똑같은 겁니다. 경매 기입 등기가 맞춰져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두째 줄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여기다 똑같이 치면 돼요. 후, 압류된 후, 그 다음에는 유치권이 낙찰자에게 대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간단하지요? 오케이. 압류된 후, 경매 등기 후의 것은 뭐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자, 페이지 하나 적을게요. 272페이지 하나 적으십니다. 272. 오케이.
자, 다 돼갑니다, 이제. 272 적으시고, 272페이지 가보십니다. 아이고, 재밌어라. 이야, 중개 실무에서 민법 실력도 올라가고, 지금 앞뒤로 연결되면서 지금 실력이 확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실력이 쑥쑥 올라갑니다. 272. 자, 뒤로 쭉 가시면 경매 나와요, 경매. 272로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경매 관해서 맨 위에, 그죠? 양가로 1번 경매 신청. 경매 신청하면 양가로 2번에 경매하기로 하고,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거기서 압류율이 생겨.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에다가 별표 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72페이지 맨 위에서 쭉 해서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 별표 빵. 그게 뭐가 나옵니까? 압류의 효력이 발생 이후 나오죠. 이후.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칠까요? 이후. 압류 효력이 발생 이후. 이후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갔어요.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해. 압류된 후에 유치권 성립이 되었어요. 압류된 후에. 유치권, 낙찰자에게 주장을 한다 못한다? 대항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압류된 후에 그것은 뭐라도 낙찰자에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스. 자, 됐죠? 아, 됐습니다. 오케이, 바리. 오케이. 자, 이제 다시 오실게요. 다시 왔어요. 유치권까지 보셨고. 아이고, 재밌더라. 자, 분묘기지권하고 장사법은 또 한 세트니까, 그거는, 이따가 봐야 됩니다. 자, 어디 잠깐 보고요. 일단 이번 시간 마무리 할 거냐면, 어디 잠깐 보십니까? 하면, 230페이지 잠깐 가보세요. 230. 그 3분이면 됩니다. 230페이지 뒤로 가시면, 230페이지 가시면, 밑에 박스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공유. 230페이지 공유. 찾으셨나요? 아, 예. 요거만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까지만 보면 됩니다. 230페이지. 맨 밑에 공유, 공동소유. 자, 공유관계 세 가지. 민법입니다. 민법. 공유, 합유, 총유. 자, 거기에서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 합유 지분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공유물 자체 처분은 전원의 동의. 합유물 자체 처분도 당연히 전원의 동의. 요거 네 가지 요거 딱 보시면 되고요. 공유는 아시고 합유는 뭐예요? 합유는? 합유. 민법 시간 합유. 그렇죠. 조합체. 조합체의 소유 형태가 합유죠. 조합. 민법상의 조합은 동업계약을 얘기합니다. 동업계약. 오케이, 다 했어요? 동업계약. 그럼 동업계약 관계예요. 갑을 둘이서 동업계약이에요. 갑을병 세 명이서 동업관계입니다. 동업. 민법상의 동업. 민법상의 조합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동업의 지분을 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서로 합의해서 동업하고 있는데 동업의 지분을 지 마음대로 처분해버리면 다른 두 사람은 동업 지분 사람,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해야 돼요. 이게 본질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업의 지분은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동업자 전원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나이스. 공유의 지분은 공유는 인적 요소가 없거든요. 공유는 지분은 자기만의 것이 n분의 1. 그거는 지 맘대로 직거래가 지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데 동업의 지분은 지 맘대로 처분이 안 돼요. 동업 지분은 전원에 동의해야 된다. 자, 공유관계 공유다 했을 때 공유를 보관처 이야기 공유물의 보조는 누가 한다? 각자가 둘이서 공동 투자해가지고 건물 하나 샀어. 오케이. 땅을 한 필지에 사서 둘이서 셋이서 오케이. 보조는 누가 한다? 각자. 관리 방법의 결정은 어떻게 한다? 지분의 과반수였죠. 지분의 과반수. 공유자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 자, 공유물 자체는 혼자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유물 자체를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전원의 동의. 지분의 처분은 지거지야. 지거. 공유는 인적 요소는 없으니까. 지거니까 공유 지분의 처분은 뭐다? 자유. 자, 그 밑에 1번 별표 1번.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한다? 지분의 비율대로. 지분 비율대로 사용 수익. 지분을 20% 갖고 있다. 월세가 100만 원 들어온다. 얼마만 챙길 수 있다? 20만 원. 그렇죠? 오케이. 자, 2번은 별표. 뭐 자꾸 별표 칠해. 그러다가 너 나오겠다, 야.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시험 나온 겁니다. 시험 나온 것만 지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 나와 있는 것인데
뭐 해마다 나온다는 보지 않겠지만은 요 정도 수준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임대차, 임대는 보존관리처, 보관처 중에서 뭘로 본다? 관리행위로 봐. 임대차 자체는 세 놓는 거. 건물 관리행위로 보는 겁니다. 자, 관리행위니까 어떻게 결정한다? 관리 방법의 결정은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하는데 요 판례가 공유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밑에 3번하고 묶으신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3번까지 연결하시는데 임차인에게 둘째 줄에 갱신거절 통지하는 행위는 상가 임차인이 갱신 요구합니다. 3개의 차임에 달하도록 임차인이 연체가 돼 있어요. 차임이. 그러면 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상가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을 해야 됩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나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상가가 공동 소유네요. 상가가 공유. 그래서 공유의 지분의 과반수자, 지분 5분의 3을 갖고 있는 A가 나가라 그래서 나가라. B하고 C는 지분을 5분의 1씩 갖고 있는 소수 지분자인데 B, C 둘은 있어라. 요즘 경기도 안 좋으니까 3기 연체돼도 갱신 시켜줄 테니까 앞으로 월세 잘 내면 돼. 2명은 있어라 그랬고 과반수 지분자 A, 1명은 나가라 이 자식아 그랬어요. 그러면 요 임차인은 나간다 있는다? 나간다. 임대 세놓을 거냐 갱신시켜줄 거냐 거절할 거냐 하는 것은 보관처 중에 뭐다? 관리행위니까 관리 방법의 결정은 어떻게 한다?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그래서 과반수 지분자가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되고 있어도 된다면 있어도 되는 거예요. 나이스 그 얘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유를 빙자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판례다 하는 거. 오케이 됐어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문제풀이 할게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